자, 인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네. 다들 안 읽어보시겠지만, 옛날에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이 쓴 인구론이라는 책이 초기 경제학 이전에 대단히 큰 파급을 줬었습니다. 왜냐면, 세계의 인구가 막 폭증해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,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, 뭐,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가지고 요새 난리죠. 예. 합계 출산율이 지금 0.7이라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명략적으로 이제 자녀란 뭐고 그리고 가정이란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뭐 이유는 뻔하죠.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.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애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자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뭐 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건데. 자,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구의 합계 출산율을 얘기할 때 0.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옛날에 관심도 없었어요. 뭐 당장 뭐 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예. 왜 옛날에 너무 많이 나서 문제였어요.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뭐 많이 나요. 근데 그게 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, 선진국이니까 뭐 애를 적당히 낳고, 뭐 후진국이니까 막 낳고, 그게 아니고요. 그 사람들은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게 공급되는 방식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자식들이 많으면 그 자식들이 가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벌어오는 돈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모든 가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. 그게 뭐 몰라가지고 그렇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0.7인 이유는 자녀를 놓으면 너무 힘들어요. 왜? 저만 해도 애들하고 맨날 집에 가면 다 애들 중학생인데도 학원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 막 11시에요. 12시 다 되고. 주말에 잠깐 보려고 하면 또 뭐 특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. 왜 학원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냐면 그 야구장의 비유가 있습니다. 모두 다 앉아서 보면 다 야구를 볼 수 있는데 앞 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하면 뒷 사람까지 다 일어서야 돼요. 그럼 앉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좀 돈 좀 있고 어쨌거나 잘 산다는 분들이 자기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그런 학벌 또는 그런 학력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다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. 그런데 지식이나 지혜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학력, 학벌을 물려주다 보니까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거예요. 서로 경쟁적으로. 이건 자체하고 하여튼 그건 뭐 교육 얘기하면 또 끝도 없어요. 예, 맨날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. 근데 이제 학계 출산율 얘기를 하면 뭐냐면 다들 이해는 해요. 뭐 남자 여자가 만나야 출산이 됩니다. 그죠? 예. 특히 종교단체나 뭐 저도 이제 천주교지만 동성연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의 첫 번째 이유는 남남여여가 만나면 자녀가 탄생하지 않아요. 예,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.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나오는 거죠. 예. 그런데 자 그럼 합계 출산율 0.7이란 건 2명에서 0.7이 되는 거예요. 1명에서 0.7이 되는 게 아니라. 그걸 자꾸 사람들이 망각하죠. 자 그러면 200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자 100명, 여자 100명 있을 때 태어나는 애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남자의 35명, 여자의 35명 태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200명이 애를 낳으면 70명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런갑다 이러는데 요 다음 세대로 딱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70명의 남녀가 있잖아요. 거기서 0.7 곱하면 50명도 안 돼요. 49명대로 떨어져요. 그죠? 근데 이게 딱 두 세대잖아요. 내가 할아버지 되고 그 아들, 딸이 자녀를 놓으면 딱 4분의 1 토막, 그러니까 25%로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저만 생각해봐도 그래요. 우리 애들이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손자, 손녀 키우는 상태가 되면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분의 1 토막이 나 있을 거예요. 그걸 제가 볼 것 같은 생각을 딱 들고 나니까 등골이 그냥 오싹해집니다. 왜? 당연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
줄어드는 속도가 뭐 그렇게 갑자기 5천만에서 1,000만 이렇게 확 줄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이미 내가 손자, 손녀를 보는 타이밍이 되고 나면 그때 2천만 깨지는 거 금방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큰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얘기했지만 그 인구라고 하는 그 머리 숫자가 모든 경제, 정치, 사회, 문화 등등에 다 영향을 줍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왜? 당장 자 부동산 저 맨날 뭐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파트가 지금 5천만 호가 넘어요. 예, 우리나라에. 그건 5천만 명이 있을 때 다 살고도 지금 남는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. 아파트는 우리 호수보다 인구보다 많은데 왜 우리는 집이 없는가? 왜 없겠어요?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없지. 어떤 사람은 200채, 어떤 사람은 1000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 채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난 거기에 전세 들어 살거나 월세 사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5천만 호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. 집도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금방 안 뽀개니까. 우리나라가 되게 빨리 뽀개는 데 들어가는 나라긴 합니다만. 그러면 자 5천만의 아파트가 있어요. 갑자기 인구가 2천만이 됐어요. 그럼 나머지 3천만 개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텅텅 비어 있겠죠. 텅텅 비어 있겠죠. 네. 그럼 이제 그걸 뽀개서 뭘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지을 때 건축비라든가 기타 막 용적률 뭐 이런 걸로 해서 되게 막 돈을 많이 넣어서 효율성을 높여놓은 거라 얘를 뽀개서 이거보다 효율성 내는 거는 사무실밖에 없어요. 자 그럼 또 생각해보죠. 사무실. 일할 사람이 있어야 사무실이 필요하지. 일할 사람도 지금 줄었는데 뭔 사무실을 아파트를 전부 사무실로 어떻게 바꿔요. 그러면 공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자 공원 박물관도 가서 볼 사람이 있고 뭐 움직일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냥 방치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유령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. 유령 도시.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에이 설마 뭐 내가 야 지금도 집이 없어 난린데 뭐 살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. 예.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유령 도시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지금도 이미 지방에는 각각 그 인구들이 그 공동화되는 현상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집이 계속 비어요. 텅텅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다들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. 보통은 이제 그 율이라든가 퍼센트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100분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00명에서 200명 가지고 0.7이라는 출산율이 나온다는 거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뭘 얘기하다 보면 심각성을 잘 못 와닿는데 그게 딱 요렇게 한 단계 더 거쳐서 계산을 딱 해보고 나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. 두 세대 거칠 때마다 4분의 1이면 곱하기 0.25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이제 승수라고 하잖아요. 여러 번 곱하는 걸 해보시면 5세대 지나기 전에 거의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그걸 내가 어쨌거나 뭐 받아들여서 낳고 살겠다? 그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. 정말 당연히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아이들이 주는 저에게 기쁨이나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의 크기하고 내가 얘들을 뒷바라지하거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하고가 요게 높으면 애를 낳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걸 안 낮추거나 이걸 높이지 않으면 이건 절대 역전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캠페인하고 뭐 자시고 나발이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. 근데도 보세요. 이걸 높여야 되려면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일을 적게 시키든지 뭐 그래야지 내가 뭐 편안하면 삶을 살지. 근데도 지금 뭐 정신 나간 삼성은 임원들 지금 주 6일 출근을 시키질 않나. 전 세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지금 주 4일이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논의가 되고 있어요.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주 4일. 그러니까 주 4일을 어떻게 쉴 거냐? 금요일 날 쉴 거냐? 수요일 날 쉴 거냐? 뭐 이런 거 협의하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는 제일 잘 나간다는 회사 1등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주 6일 하고 있으니까. 난 왜 주 6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주 7일 하지 그냥. 뭐 왜 일요일은 왜 쉬는 건가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 또 하나는
이런 얘기 또 종교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는데 삼성은 대대로 원불교 집안입니다. 기독교가 아니에요.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찬양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도 원불교에서 그거 다 장례 치르고 다 했어요.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일요일 날 쉬는 이유는 주일이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요일까지는 안 시키는지 모르겠으나 임원들이 주 6일을 해서 토요일 날 나오면 그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밑에 직원들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건 회사 다녀본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더 투여해가지고 뭔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. 예.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게 다 소비가 돼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. 지금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고 창의력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일에서 한 발 벗어나서 뭔가를 내가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걸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. 혹시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을목의 나라로서 이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명리학적인 뭔가 해답이 있을까요? 그렇죠. 네. 을목은 풀이잖아요. 갈대밭에 풀이 잘 자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땅을 각 풀들에게 다 배분을 해서 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값을 극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취직을 하자마자 아파트를 만약에 한 개씩 받는다. 그럼 출산율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. 을목은 어쨌거나 자기의 땅 지지 기반이 안정화가 딱 돼서 그 편안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종족 번식을 하고 싶어져요. 풀따구리들이기 때문에.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부동산 값을 극도로 폭락시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 내가 처음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. 그러면 초봉이 연봉을 한 4천 정도, 뭐 삼성 같은 거 4,50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그거 3년 모았을 때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게 만들면 출산율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. 자 3년이라고 하면 뭐 4천이라고 치고 3년이면 1억 2천이죠. 20평대 아파트 1억 2천대까지 떨어뜨리면 미친 듯이 애를 낳을 겁니다. 근데 이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. 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서울에 몰려 살고 있고 모든 인프라나 이런 걸 다 서울에다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25평 아파트 가격 1억 2천으로 떨어뜨리면 출산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. 그럼 지방은 1억 안 되는 아파트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? 기존에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자 죽을 때 아파트 분해해가지고 그거 콘크리트 가지고 가시는 거 없어요. 네.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도 10평도 안 됩니다. 5평도 안 되는 그 깜깜한 땅 속에 들어가서 관에 눕는 게 다예요. 그리고 요즘은 그 땅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 내가 죽어서 누울 땅도 없어.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. 옛날에는 묘라도 많았지 지금 뭐 어디 공동묘지도 못 구해요. 다 그래서 화장하는 거예요. 화장터 가가지고 납골당 보내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안정화. 당연히 뭐 맨날 비교하면 선진국 뭐 뉴욕 비교하고 뭐 런던 파리 뭐 이런 데 비교하더라고. 그건 뭐 알겠고요. 뭐 그렇게 서울까지는 그래 그렇게 뭐 비싼 데 사는 건 뭐 좋은데 그럼 경기도라도 1억 2천 뭐 한 2억 언더로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면 인구는 급격하게 늘 겁니다. 이게 혹시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얘기해주셔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을목의 기운 때문에 땅 가지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죠. 결국 그게 상충에도 좀 생기는 문제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땅 가지고 장사하니까 네. 사람들이 잘 살기 힘들어지고. 네. 그게 뭐냐면 화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도 나무를 잘 못 키우는 사람이긴 한데 나무를 화분에다 키워 보면 알아요. 뭐냐면 화분에서는 분갈이 안 해주잖아요. 나무가 크는데 한계가 딱 도달합니다. 그 나무가 더 번식하고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분갈이를 해주면 새끼도 치고 씨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하려면 분갈이를 해줘서 더 넓혀주고 넓혀줘야 돼요. 지금 이 좁아 터진 서울이란 땅덩어리에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뭘 자손을 무슨 번식을 해.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이걸 넓혀야 된다니까요. 국토를 전체로 쓰든지 아니면 각각의 나무들한테 많은 땅을 주면
지가 알아서 종족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큰 해결책인데 일단 이제 그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그 욕심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순간 인구 그러니까 감소 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겠지만 물어보면 출산율 대책 뭐 아유 뭐 출산휴가를 오래 주고 뭐 출산휴가 갔을 때 돈 많이 주고 필요 없어요. 그냥 애 한 명 남으면 그냥 집을 주세요 정부에서. 아 줘.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리겠지. 왜 정부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비싼 집 줄 수는 없잖아요. 뭐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집 뭐 애 낳는 족족 줘요. 그럼 망하겠지 국가가. 아니면 뭐 그 가격이 폭락할 거예요. 왜 공짜로 받은 사람은 30억으로 생각 안 할 거니까. 근데 어쨌건 정부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볼 때 1년만 하면 뭐 미친 듯이 출산율 올라갈 겁니다. 응? 집 주는데 왜 안 낳겠어요? 낳지?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뭔가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. 우리나라는 아직. 청년주택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. 청년주택도 저는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하면 나가야 되고 뭐 애 낳으면 뭐 거기 못 살고 주차도 안 되고 그러면서 무슨 애를 낳으래. 그냥 애기 낳으면 집을 주세요. 간단해요.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됩니다. 우리나라는 다 그 집 하나 끼고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.